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37회 그리스의 헬라와 슬라브 민족 그리고 서그리스가 있었던 위치의 비밀. 저번 회에서 소아시아 반도의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유럽 문명의 기원인 그리스 문명의 기원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폼펠리오 감수의 동방견문록 원문에 주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엘티본에는 아르메니아를 헤르메니아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명칭 헤르가 바로 그리스 문명의 진수인 헬라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지에 주작된 그리스 로마의 역사에서는 헬라를 제우스 신의 아내라고 했지만 헬라는 중앙아시아 전 세계의 중심인 불교의 성지 천치국이 있었던 신묘한 땅의 지명 신라가 우문이 변화되어 헬라라고 발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의 발음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유럽의 원주민인 그리스 문화권의 국가들을 찾아내는데 이 헬라라는 발음이 기준 적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과 아라비아 지명의 기원. 현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예레반입니다. 예레반의 반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은 밝은의 준말이 반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새벽 아침의 미명이 반하다는 영남 사투리가 있습니다. 예레반의 반이 경음화해서 빤하다고 하면 너무나 밝고 환하게 이해되어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 혹은 예반이라는 말은 밝은이라는 동의의 반복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유라파인 아랍 또는 유럽의 지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구라파라고도 합니다. 이때의 구라는 코리안의 코리이고 파는 밝은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루지아의 카라만 혹은 아르메니아의 헤르만, 하라만이 맨 앞에 두음이 약해져서 생략되면 아라만이 되며 이제 아라만은 으라만이 되고 으라만은 어두의 의가 생략된 라만이 되었다가 라만은 라마로 발전하는 것이 우문 법칙입니다. 우리는 현재 티베트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부르고 스승을 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라마가 바로 아르메니아 예레반의 반과 같은 의미의 밝은이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바로 불교의 용어인 바라문 브라만의 약어인 것입니다. 지금도 한자로 로마는 라마라고 표기합니다. 역사 속 그리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 또한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속 동로마 제국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오니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유럽의 국명과 지명 중에서 이오니아 문명의 진수를 간직한 국명과 지명들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인종 중에 도리아, 도니아인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도처럼 도는 일반적인 땅의 의미이며 리아, 니아가 바로 이오니아에 축약된 발음입니다. 유럽의 도리아, 도니아인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입니다.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 마르세유입니다. 마르는 파리의 지명 몽마르트의 마르와 동일한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고 세는 무엇이라는 소유격의 의미이며 마르세유의 유가 바로 이오니아의 지명에 함축된 동일한 말입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가 바로 그리스의 문화권이었던 것입니다. 중동의 이라크에 있는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때의 티는 한국어 터인 땅의 의미이며 그리스는 바로 역사 속 그리스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중동이 그리스의 문명권이었다는 것은 국명과 지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아시아 반도의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 그리스 문명의 기원이면서 이들이 동쪽에 있는 그리스였다면 그러면 과연 이들 동그리스와 대비되는 지중해 너머의 반대편 소유럽의 서그리스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소아시아 반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때의 이는 이세인 밖의 의미이며 배는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그루지아의 지중해 반대편에 또한 이베리아 반도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바로 에스파냐입니다. 소아시아 반도에서 그리스 문명이 꽃피우고 있을 때 일부의 세력들이 서쪽으로 구도의 길을 떠나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에스파냐였던 것으로, 이들 역사 속 그리스의 세력들이 정착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칼쇼신 대파를 구워먹고 인간탑 쌓기를 하는 축제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그리게스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스페인의 카탈루냐였습니다. 에스파냐 역사 시원 지역이 바로 카탈루냐입니다. 카탈루냐란 까딸의 발음을 세 음절로 늘리면 까르터인 스키타이의 땅이며, 루냐란 바로 그리스의 문명 이름인 이오니아의 음이 함축된 동일한 발음입니다. 카탈루냐의 주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란 바르는 밝은 이며 셀은 법왕청이 있었던 보살의 살의 의미이며, 로나란 바로 그리스 문명의 이름인 이오니아의 음이 함축된 동일한 발음입니다. 자, 유럽의 시온 문명인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는 소아시아 반도의 그루지와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었고, 이들이 지중해를 둘러싼 그리스 문화권 동부의 중심인 동그리스이고, 지중해의 반대편 서쪽의 에스파냐 땅에 서그리스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이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자, 그리스의 정수 이오니아 문명의 이오니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의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럽의 원주민인 그리스 문화권의 국가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또 다른 명칭 헬라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명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의 지명 중 아프가니스탄의 지명 헤라트란 헤라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 역시 헤라의 땅이라는 한국어입니다. 자, 신기하지요? 그루지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이 그리스 문화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멀리 에스파냐 지역의 남부 모로코 사이에 탕헤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탕헤르란 헤라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오니아와 헬라와 관련되는 지명들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비밀을 노출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히랍인 조르바라고 발음합니다. 이 그리스인 히랍의 발음이 변동되어 시랍이 되고, 이 시랍이 시라브 그리고 슬라브로 되는 것은 우문법칙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민족의 다른 이름이 도리아인, 그리고 이오니아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브였던 것입니다. 슬라브 민족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었던 것이며, 이들이 바로 유럽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전 회에서 그리스의 원주민들인 슬라브인들의 국가가 현재의 어느 곳이었는지 전부 밝혀드렸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북쪽으로 이동해서 건국한 카자흐스탄과 이곳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한 세력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 이때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